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 저는 ETF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여러분들 어제 쇼트트랙 경기 다들 보셨나요? 정말 그거 보고 나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앞으로 당분간은 중국집 배달 음식도 시켜 먹지 말아야겠다. 그냥 중국 들어간 건 당분간 보기도 싫다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고 뭐고 중국에 투자하는 ETF 싹 다 팔아버리고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오늘 차이나 전기차 퍼런불이 아주 제대로 들어왔죠. 하지만 돈이 무슨 죄가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중국 이놈들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나 살펴보고 짜증은 나지만 대응 전략을 세울 건 세워야겠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걱정스러운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배터리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향후 전 세계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가히 배터리 원자재 전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앞으로 이 원자재 수급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원자재 즉 리튬, 코발트 등의 가격이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계속 언급되어 왔던 문제예요. 근데 수치로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지난 1년 새에 배터리용 코발트 가격은 119% 급등했고 황산 니켈은 55%, 탄산 리튬은 569%나 폭등을 했어요. 일단 세르비아가 지난 1월에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 추방한 걸로 호주에 앙금이 남아서 영국 호주계 광산업체인 리오틴토의 리튬 채굴권을 회수했다고 해요. 이 광산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리튬을 연간 58,000톤 생산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리튬 공급 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죠. 또 세계 2위의 리튬 생산국인 칠레가 앞으로 리튬 자원 국유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리튬 공급 위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를 이용해서 만든 배터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게 되겠죠. 실제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가격 인상에 들어가서 비아디는 일부 모델 가격을 1,000달러 넘게 인상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전기차는 일단 기존 내연 기관차와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의 30%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예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가 돼야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이 같아지는 기준점이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은 2010년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평균 가격이 90%까지 하락해서 현재는 킬로와트 시당 130달러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2024년에는 100달러가 돼서 내연기관 자동차랑 가격이 같아지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리어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로 바뀐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의 대중화, 보급화 속도가 늦어지겠죠. 우리가 김밥을 팔고 있는데 김밥의 핵심 재료인 단무지 이게 갑자기 5배, 6배 뛰어서 4,000원에 먹던 김밥을 8,000원에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원래 4,000원 하던 걸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비싸지면 김밥에 손이 안 가겠죠.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모를까? 조금 몸에 안 좋고 그런 건 알지만 가격이 그대로인 편의점 삼각김밥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가 환경에 안 좋은 줄은 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주머니 사정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내연기관차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망하는 거냐? 큰일 났냐?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런 건 아니고요. 배터리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고 하나는 비싸진 코발트나 니켈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 개발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중국에서 열심히 파고 있는 분야예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19조 원의 블루오션 산업으로 보고 정부 지원 아래 CATL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본격화하고 있고요. 또 CATL은 리튬 사용량을 줄여주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어요. 이 기술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지만 CATL은 2023년까지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분명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다행히도 아직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산업이 성숙된 단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배터리가 모든 전기차에 들어가는 표준 타입이다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또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를 빠르게 개발하고 공급해서 시장에 표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모르겠지만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본 것처럼 정말 짜증은 나지만 나라에서 마음먹고 하겠다 하면 정말 뭐든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말 나라에서 마음먹고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 싶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500원 이하가 됐기 때문에 추매를 했고요. 물론 이번에는 16,000원대랑은 다르게 좀 쫄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배제하고 원래 생각했던 기준대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고점이었던 2만원대 그리고 길게 보면 지금 가격의 2배인 3만원대까지 올라갈 정도의 성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투자 중입니다. 그래서 여윳돈,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여윳돈이 아니고 또 길게 가져갈 생각이 아니셨던 분들, 몰빵 투자하셨거나 비중이 너무 치중되어 있는 분들은 중국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런 회복이나 상승에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요. 누구도 주가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셔서 현명한 투자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 안녕!